양원석의 복지 생각입니다. 오늘은 사회사업 아무 때나 적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에 어떤 분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기관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주민분이시겠죠. 주민이 오셔서 크게 폭행을 해서 본인이 피해를 받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관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안에서는 기관장께서 지역 주민의 파장 이것에 겉들고 우려해서 그냥 좋게 합의하고 넘어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분 결국 퇴사하셨고, 그 퇴사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았던 조직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막 적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 관리하는 대상이신 분께서 나한테 폭언하고 폭행하고 하는 위협을 가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작은 사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사업은 강점을 중심으로 보니 강점 관점으로 당사자를 봐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에는 먼저 이것은 사회사업 영역의 내용인가 아니면 사법의 영역의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례는 전부 다 사회사업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사업 영역을 벗어나서 사법적 영역에 속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행위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사법적 영역의 내용은 뭘로 판단하고 뭘로 대응해야 될까요? 사법의 논리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사업 내용의 영역에 있는 내용은 사회사업 논리로 대응해야지, 사법에 있는 내용마저도 사회사업 영역의 논리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사법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사회 질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단한 논리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해하시는 분이 있어도 친절해야 된다. 그분의 강점을 봐야 된다. 이렇게 논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사회사업에서 적용해야 될 범위 영역이 있고 사법의 영역이 있다. 그렇다면 사법의 영역에까지 사회사업으로 사회사업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가 오히려 더 나아지는가, 전체적으로는 사회 질서는 더 어지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렇게 아무 때나 막 적용하라고 사회사업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사업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사업을 하는 그 영역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그 바깥에 있는 아무 곳에나 적용해도 되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사회사업 실천가 그리고 리더분들 꼭 구분하셔서 적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양원석의 복지 생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